우리 음경이라는 거는 발기와 배뇨, 소변도 나오고 성관계도 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성기능과 소변 배출이라는 두 가지 기능. 이 성기능을 위해서 실행적으로 이식을 했지만 소변 나오는 요도가 같이 안 되죠. 배뇨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장소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기 전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감염하고 염증이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발기부전 수술 의사들도 출혈이나 통증, 그 다음에 손상 이런 부분은 수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본인만의 노하우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의사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 발기부전 수술 의사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 혹은 최신 지견, 그 다음에 그동안의 수술 실전 경험, 이 모든 본인의 지식과 노하우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방지하려고 하는 게 감염과 염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감염이나 염증은 그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뿐만 아니라요, 사실 보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들은 수술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감염하고 염증이에요. 마찬가지로 발기부전 보형물도 염증이나 감염의 징후가 있는지 수술 후에 최소한 한두 번은 확인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염증이 있는 상태 있죠. 뭐 탱탱 부어 있고 막 고름이 줄줄 나온다든지 막 열이 막 난다, 뜨끈뜨끈하다든지,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 염증이 있는 거죠. 근데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는 내원 스케줄에 따라서 오셨을 때 진찰을 면밀하게 해보면 이게 초기 징후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어느 정도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염증이나 감염의 징후가 있을 때 이제 대부분은 2차 치료를 하게 돼요. 아마도 다른 수술 병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약을 보강을 하는 거죠. 약제를 변경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1차로 처방드리는 약이 있고, 수술 후에 감염이나 염증의 초기 징후가 있을 때 약의 라인업을 바꿔서 2차 라인업이 있어요. 약이 되게 딱 정해진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약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주사 치료 같은 게 이제 보강이 되고, 보통은 이 정도 선에서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염증이나 감염이 해결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제 염증 감염 징후가 있으면 교과서에는 원칙적으로는 보형물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보형물을 제거를 하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정상적인 백막 안에 해면체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이식을 했는데 이제 제거를 해버리면은 이게 해면체 공간이 많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백막끼리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유착이라고 하죠, 유착.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술할 때 백막을 열고 발기 해면체를 보면요, 정확히 수세미 같아요. 수세미. 정말 망처럼 안에 돼 있거든요. 그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형물이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데, 염증 감염이 생겨서 그 제거를 해버리면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유착되거든요. 재수술할 때는 이 유착된 거를 다 뜯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을 하는 그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보형물, 염증이나 감염이 있을 때 보형물을 제거를 하면 사실 감염, 염증 치료는 굉장히 잘 돼요. 대부분은 수일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호전을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병소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빠져나오면 우리 몸은 치료가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에요. 문제는 애초에 보형물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제거했으니까 재이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수술이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수술하는 의사도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수술하고 재거 수술 받고 재수술, 재이식 수술 받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체적 부담도 생기시겠죠. 세 번째는 시간도 보형물을 제거를 한 다음에는 재수술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달은 최소한 있다가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는 그래도 비용이 좀 되는 고가의 수술인데, 이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신 상태거든요. 거는 기대도 크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염증이 감염이 생겨서 재수술하고 제거하고 다시 수술하고 시간은 몇 달 가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술 전에 설명을 이런 부분을 다 드리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마음이 별 많이 좋지 않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신뢰가 깨지게 되고 재수술을 또 다른 병원에 가셔서 받으신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감염이나 염증이 생겨서 그 병원에서 후속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이 좀 깨지고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재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이 재수술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발기부전 수술 의사는 감염 염증이 안 생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항상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2차 치료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형물 감염률이 전 세계 통계,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보통 한 1에서 한 3%, 뭐 4%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3%, 4%가 아주 적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감염이나 염증은 이제 수술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잠깐 염증 징후가 있거나 감염의 징후가 있었던 분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100명이 수술을 받으면 3명은 보형물 제거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수술 경험으로도 수술하시고 팽창염이나 굴곡형 보형물 하시고 염증 감염이 생겨서 제거하는 경우는 요 근래 몇 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염이나 염증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수술을 받으신 분이나 수술 의료진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술 전에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전혀 안 돼 있으시다면 치료 과정이 이해가 전혀 안 되시고 저희가 수술 받으시고 관리 지침 안내해 드리는 것들도 소홀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각심도 드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에 대한 당연한 알 권리이기도 하고 수술 진행 과정과 수술 후 치료 완료까지 그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은 보형물이 이식된 후에 길이나 이런 데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길이가 무조건 성관계가 안 될 정도로 짧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형물의 길이는 단일 사이즈로 이식되는 게 아니고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장에서 바로 길이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이식될 보형물의 길이라는 거는 음경 해면체의 길이라는 건데 이 음경 해면체의 길이는 이 육안으로 그 처음에 수술 전에는 그냥 진찰만으로 날 수가 없는 게 음경의 길이도 있고 음경의 신축성도 있지만 시골 안쪽으로 조금 더 해면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수술을 해봐야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보형물의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 성관계 시의 만족도가 낮겠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기존에 음경이 이만큼 발기가 됐는데 이렇게 훨씬 더 짧아져 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관계 시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길이를 너무 욕심을 내도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경 해면체, 보형물이 들어가는 음경 해면체가 귀도 안쪽까지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 보형물을 너무 길게 넣으면 이 밑에서 귀두를 계속 요도나 귀두를 계속 찌르게 돼요. 찌르면 점점 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실제로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오기 직전인 분들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거의 이 얇은 창호지 하나 정도만 피부가 남아가지고 밑에서 보형물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터지기 이제 직접 임박한 건데, 그 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만성 통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을 하는 이유는 성관계,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길이나 두께가 유지가 되는 보형물 이식이 돼야겠지만 뭐 일상생활을 하루 24시간이라든지 일주일 중에 성관계를 갖는 구체적인 정확한 그 시간이나 발기가 되는 시간은 굉장히 사실은 분율은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기능을 하기 위한 보형물을 이식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편안한 일상생활 중에는 통증이나 이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관계 시의 만족도를 높일 목적만으로 보형물을 너무 길게 이식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통증이 생기고 점점 귀두나 요도가 침식되면서 뚫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항상 이제 중도가 중요하죠. 너무 짧아도 문제고 그렇다고 너무 길게 욕심내도 문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 받으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는 보형물 수술 받으신 후에 원래 젊었을 때 발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강하게 될 때보다는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정도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가 발기도 중요하지만 발기가 되지 않고 생활하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통증 없이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손이 다 다르듯이 음경 전체의 고유 길이, 늘어나는 정도, 신축성,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함몰된 정도, 뭐 해묘체가 로테이션된 뭐 정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발기 전후 상태에서 보형물이 어떻게 들어가야 관계 시에도 만족도가 유지가 되고 관계를 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도
통증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길이가 어떤 것인가는 사실은 전적으로 의사의 어떤 노하우로 결정하는 거라서